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청 폐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드디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일 수도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해서 국민을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냐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받으면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소를 해서 검찰의 항소로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그 장관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무죄를 받는 확률이 무려 98.3%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98.3%의 국민들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좋겠지만 2심에서 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얼마나 고통을 받냐. 라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업자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재판받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변호사 수임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변호사 수임비 아끼는 거 아니다 평생.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에서의 큰 돈이 사실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항소하고 2심 3심 가면은 계속해서 비용이 더 소비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분명히 많은 것인데, 너무 검찰이 억지 기소하거나 기계적으로 항소나 상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까지 검사가 자의적으로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또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건에 사정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검토를 받아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너무 검사들이 과도하게 그런 기소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법무부에 지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수많은 재판에서의 그런 경험적인 그런 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주문하신 거여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이제 사법 개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같이 아우르면서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항고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은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면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혹시 소송 당해보셨어요? 소송은 개인적으로. 네. 저희 뭐 정치하다 보면은요, 특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프론트 라인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고소 고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긴 한데, 그 프론트 라인에 있을 때는 고소 고발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을 한번 당해봤어요. 예. 2010년인데 제 기사로 제가 당했는데, 내용인즉슨 그 당시에 그 자치단체가 언론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그 돈을 준 자치단체한테 상을 줘요. 그래서 돈 주고 상 받기라는 그 의혹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사가 전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전주방송 그 기자로 재직할 때 전라북도 모델만 삼아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저를 민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5억입니다, 5억. 예. 와, 그래서 1심에서 제가 완벽하게 승소를 했어요. 또 하더라고요, 항소를. 그래서 그것 또한 2년 간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에 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결국 대법원까지는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타협을 시도하던데, 아니 형사도 아닌 민사를 겪은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형사의 정말. 스트레스는 훨씬 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상소,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도록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그리고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검찰의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법기관에 있어 보니까 완벽하기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회의원들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도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형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배임죄도 폐지한다 그러고 실제로 이런 항소도 남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고 물론 뭔가 폐지하고 손을 보면 또 그거에 대한 폐해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방향을 설계하고 하는 거는 정부 부처가 미리 초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법무부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이 많고 그만큼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의 앞으로의 그런 개혁 과제에서의 역할, 유능함 이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그 대통령 국무발언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98.3%.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또 무죄를 받는 경우가 98.3%.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98.3%는 1심에서 끝나도 되는데 검찰의 무리한 항소로 2심까지 가서 또 어렵게 무죄를 받았는데 예. 그 사이에 돈, 시간, 그 스트레스 엄청난 거 아니에요. 2심에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예.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뭐 한 사람 잡으려고 초과상 한 잔 다 태우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피해나 폐해가 상당히 많다. 사실 이렇게 재판이 계속되고 반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변호사들은 좋은 일이고 수임들이 많아지고 재판이 길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뭔가 소송도 많아지고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아지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도 더 심해지고 갈등 사회로 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이냐. 라는 고민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1심에서 2심, 3심을 거쳐서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예. 그 말이잖아요. 예, 예. 예. 정말 그 수치가 국민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예. 기회에 좀 검찰도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소송의 남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도 사실 뭐 변호사 수임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승소해도 그래서 뭐 피해 보상 받아도 결국엔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마음고생 다 하고 의정 활동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못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게 국민들한테는 손실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관행을 다시 그래도 돌릴 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